그래서 이 부하를 우리가 올려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전 시간에 살펴봤듯이 부하를 올린다는 것은 이 전류가 커진다는 거예요. 부하를 계속 우리가 늘려간다는 것은 전류값이 커진다. 그 얘기죠. 어호, 부하를 늘려봤네요. 전류가 커지게 되고, 전류가 커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쪽으로 입력되는 값이 더 크죠. IA, 그치? IA가 커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우리가 속도에 관한 식을 생각해 보면 얘가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 값이 커지면서 그쵸, 이 값은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작아지게 되지만 사실상 이 IA, RA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압 강화는 상대적으로 사실은 이 내부 저항이 크진 않아요. 사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100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서 전압 강화는 뭐 1이나 2 정도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 99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얘가 큰 영향을 주지 않아서 속도는 작아지긴 하지만 미비하다 그 얘기죠. 큰 속도의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는 분권 전동기는 약간 이런 속도의 부하에 따른 속도 변화가 크지 않은 정속도 특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분권 전동기의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하 전류가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그쵸? 회전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표현한 그쵸? 그래프인데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분권을 살펴봤죠. 분권이 크게 변동이 없네요. 살짝은 내려간다는 얘기지. 이것처럼 우리가 해석했던 것처럼 속도가 살짝은 내려가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사실 상당히 정속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데요. 직권 같은 경우는 부하가 전류가 늘어나게 되면 얘가 속도가 훅 떨어지는 특징이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그림으로 좀 기억을 해봅시다. 그리고 아래부터 직권, 가동복권, 분권, 차동복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외워야 돼요. 이 그래프 모양도 기억을 하고요. 직가분차 아래부터입니다. 직가분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서요. 직접 이렇게 한번 연습장에다 그려보면서 기억을 해두는 게 좋죠. 여기 부하 전류와 여기 속도 사이에 얘는 직권은 이렇게 내려가고 분도 살짝은 내려가요. 분차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 있다. 직가분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이 속도 특성을 나타내는 이 그래프를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에요. 외우는데 직가분차 요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이제 전격 전압 무여자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지금 전압이 가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분권 전동기에 지금 이 단자 전압, 전격 전압이 가해져 있는 상황에서 자, 어떤 사고에 의해서 자, 이 계좌회로 여기 이쪽이 있죠? 계좌 쪽에 있는 회로가 단선이 일어났을 때 여기가 선이 한마디로 잘렸다는 얘기죠. 단락하고는 달라요. 단락은 저항 없이 이렇게 둘이 붙어버린 쇼트를 나타내는 거고 두 회로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건 단락이고요. 단선은 선이 잘려버린 거죠. 선이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 IF 이 전류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IF가 0이 된다. 그럴 때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IF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여기에 발생했던 자속 파이가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공급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있는 자속 파이는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에서 보면 이 회전수, 속도는 파이가 0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분모가 0이 되네. 0분의 어떤 상수 무한대가 돼버리죠. 속도가 무한대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론적으로. 와우. 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분권 전동기에서는 여기 지금 전격 전압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쵸 무여자 이 여자 자속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어떤 위험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분권 전동기에서의 이 계좌회로 단선이 일어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 그 얘기죠. 또는 역으로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전압을 가했는데 갑자기 얘가 막 회전이 엄청나게 빨라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원인을 이 계좌회로의 단선에서 역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이제
직권 전동기로 한번 가봅시다. 직권 전동기에서 자, 이런 형태죠. 직권 전동기. 지금 여기에다가 역시 지금 단자전압, 전격전압 V를 지금 여기에 준 상황이죠. 그러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흘러서 IS, IA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류, 그렇죠? 거쳐서 RA 전기자 저항,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역기전력 E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직권 전동기는 기중기라든가 전기 자동차, 전기 철도 이런 용도로 직권 전동기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실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전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철도, 그다음에 자동차 이런 것도 직권 전동기를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유도 전동기 이런 것들도 쓰기도 하지만, 그다음에 기중기 뭔가 들어 올리고, 그렇죠? 아주 무거운 것들을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쓰는 기중기에도 이런 직권 전동기가 쓰이는데, 바로 이 직권 전동기가 높은 속도의 역시 토크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속도 조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토크도 역시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차 이중 주차돼 있는 거 밀어보신 적 있죠? 이렇게 이중 주차된 차를, 이렇게 생긴 자동차를 내가 밀 때 처음에 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잘 안 밀리다가 얘가 살짝만 좀 움직이고 나면, 그쵸? 그 뒤부터는 비교적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기 철도 처음에 움직일 때 굉장히 높은 토크가 필요하다는 거죠. 물건을 들어 올리거나 이럴 때에도. 그래서 그런데 얘가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직권 전동기를 상당히 쓰게 되고요. 자, 한번 가봅시다. 단자전압 V가 있는데요. 자, V를 한번 따라가 보면, 여기 전압 I에 의해서 여기에서 일단 전압 강화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자,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IS, RS. 근데 우리는 앞에서 배웠지만 이 IS와 IA, 이 세 개가 다 같기 때문에 IS 대신에 그냥 IA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IA, RA, 그쵸? 그리고 여기에 역기전력 E까지 하면 얘가 가장 큰 전압이기 때문에, 그쵸? E와 나머지 둘,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둘을 합한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자 공통인수 지금 IA로 묶어낸 거죠. IA로 묶어내면 이때 만들어지는 역기전력 E는 당연히 이 V에서부터 이 전압 강화, 그쵸? RA, RS에서 만들어지는 이 전압 강화 부분을 이쪽으로 지금 이양시킨 거죠. 이 식에다가 이양시킨 것밖에 없죠.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단자 전압에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된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죠. 우리 발전기에서는 기전력이 여기가 플러스였어요. 근데 이제 전동기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포인트가 되겠고, 역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대로 구조적인 측면은 동일하기 때문에 자 뭡니까? 60A분의 P자 파이 N, 피자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역시 기계적인 상수 K라고 쓴다면 K 파이 N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서 그쵸? 이 식으로부터도 역시 N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K5분의 E라고 할 수 있죠. 얘와 얘의 관계를 이용해서 N에 관해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방금 우리가 구했던 이 역기전력 E 대신에 V-IA, RA, RS 이렇게 세워볼 수 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몰 k분의 1을 이것도 하나의 상수니까요. 그냥 라지 k로 바꿔서 얘 대신에 지금 라지 k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직권 전동기에서의 속도에 관한 식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전해지는 이 우리가 단자 전압이 만약에 100V가 주어진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하는 그쵸? 전압 강화 이것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1V, 2V 여기도 1V, 2V 이 정도니까 이거에 비해서 여기에 전압 강화는 어떤 면에서 보면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정도다. 그쵸? 이 부분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정도다 해서 V로 우리가 고쳐 쓸 수 있고요.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이 파이라고 하는 것 역시 여기에서 자속이 만들어지는 것 역시 이 전류에 의해서 당연히 비례하기 때문에 이 파이 대신에 그냥 여기는 I라고 쓰고요. 그 대신 상수는 바꿔야 되겠죠. 여기를 K라고 했다면 이제 K 프라임이라고 바꿔주면 이렇게 간단히 얘를 딱 표현해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죠? 여기에서 즉 이 단자 전압이 사실상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그 부분보다는 상당히 얘가 크다. 이 기호는
얘를 무시할 만큼 크다고 봐도 좋다 그런 의미죠. 그치? 상당히 크다 그런 의미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을 표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전동기에서는 방금 봤던 대로 자 n은 어떤 상수에다가 얘는 i분의 v i분의 v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이것도 자 정상 상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정상 상태 어떤 경우를 정상 상태라고 했다고요? 바로 부하가 존재하는 상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부하가 존재하는 어떤 정상적인 상태 우리가 뭐 이쪽이 전력을 공급하고 그쵸 얘가 부하가 이쪽에 있어야지 프로펠러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야죠. 부하가 얘를 돌리는 거니까 이게 부하가 아니죠. 여기는 전압을 공급하는 거죠. 공급을 하는 거고요. 자 지우고 가봅시다. 이쪽에서 이제 뭔가 부하를 단 거죠. 뭐 프로펠러라고 생각을 합시다. 프로펠러. 그럴 때 이제 이 부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부하를 담당하기 위해서 뭐 같은 전압이라고 할지라도 전류를 많이 잡아먹게 되죠. 그치? 우리가 220V 뭐 선풍기에다가 1단, 2단, 3단 선풍기 3단 딱 누르면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많은 전류를 잡아먹게 되죠. 그래서 자 부하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그만큼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속도에서 보면 전류가 올라가는 건 그대로 뭡니까 지금 사실상 이 회전수와 얘가 반비례하죠. 그치? 회전수는 그럼 작아지겠네. 그치? 회전수는 작아져서 이 전동기의 속도는 이 전류에 반비례하게 된다. 즉 한마디로 부하가 커지면 속도는 작아지는 이거 상당히 속도의 변화가 있는 그런 전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걸 우리가 여기다가 달아서 뭔가 돌릴 때에는 그만큼 속도는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전수는 일단 전류에 반비례한다는 거. 이 식으로 보면 충분히 그렇죠?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 직권 전동기에서의 무부하 속도 특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 만약에 여기가 부하가 있다가 전압을 주었는데 실컷 부하가 있다가 이 부하가 갑자기 여기가 뭐가 선이 뚝 끊어졌거나 부하가 탈락 떨어져 나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부하가 없다는 건 결국 뭡니까? 이거 뭐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 I 자체가 0이 되는 거죠. 뭐 IS, IA, I 이런 것이 다 지금 여기서는 같은 값이죠. 그래서 IA, IS, I 이런 것들이 다 같은데 그 값이 0이 된다. 지금 그 얘기죠. 0이 돼 버렸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도 보면 I가 0이 되면 0분의 어떤 전압은 가해져 있는데 0분의 어떤 값 무한대가 돼 버리죠. 그치? 그리고 파이도 0이 되고 그치? 그러면 결국 이 값이 무한대가 돼버리면서 역시 띄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역시 위험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 얘기죠. 이런 경우가 있네요. 이렇게 직권 전동기에서 무부하 상태가 되면 회전수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막 엄청나게 커지면서 얘가 난리가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벨트 운전을 금지하자 그 얘기라고요. 왜? 우리가 이 부하를 이 회전하는 거에다 벨트를 달아가지고 돌리게 되면 벨트는 뭡니까? 벨트가 풀릴 수도 있죠. 그래서 벨트가 풀려버리면 무부하로 얘가 판단을 해서 그치 스스로 전류가 줄어들고 파이도 없어져 버리면서 회전수가 무한대가 되는 일이 발생하니까 벨트 운전을 하지 말고 톱니바퀴, 체인 그쵸 이런 걸로 꽉 물려 있는 거죠. 이런 운전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죠. 처음에 살펴봤던 대로 전기 자동차, 전기 철도, 전기 기중기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는 비교적 그쵸 부하에 따라서 속도가 변하는 그런 전동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정리해서 결론 이끌어내 봅니다. 자 분권 전동기는 자 이제 둘이 이제 비교해서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요. 자 얘는 K에 5분의 V-IARA 이렇게 되고요. 직권 전동기는 역시 어떤 상수 K에 얘는 I분의 V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그래프로 좀 기억하자고 그랬죠. 여기 전류와 회전수가 있을 때 자 이렇게 돼 있는 거 직, 가, 분, 차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면 직, 가, 분, 차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직권은 이 전류에 비해서 상당히 회전수가 뭔가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그래프로. 그치? 그렇죠? 그래서 반비례하는 그래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 반비례하는 그래프 Y는 뭐 X분의 1 이걸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보면
XY축 이렇게 있을 때 반비례하는 거 양의 값만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러니까 우리 i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아하 직권이네 이렇게 통해서 오히려 이 식으로부터도 얘를 생각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치? 그쵸? 반비례 그래프 생각해보면 오 직권이 이거니까 i에 반비례하니까 분모에 i가 들어가고요. i분의 v 직권 전동기의 속도 특성 식이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분권은 상당히 이 그래프를 보면 이것들에 비해서는 어떤 부하에 따른 그쵸?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속도가 비교적 정속도를 이루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당연히 뭐 차동복권이나 가동복권은 그 사이 이 값들이니까 직과 분차를 기억하면 요거 뭐 직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유추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비교적 속도 변동이 가장 큰 부하에 따른 그렇죠? 전류에 따른 속도 변동이 가장 큰 전동기는 뭐라고요? 바로 직권 전동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림으로 기억을 해둬야죠. 또 속도 변동이 적은 그런 전동기는 분권 전동기, 방금 여기서 공부했던 분권 전동기, 그 다음에 타여자 전동기. 이거 생긴 꼴이 좀 비슷하다고 그랬죠? 분권하고 타여자 전동기 한번 볼까요? 비슷해요. 분권 전동기가 이렇게 병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이거를 이제 이쪽에서 타여자 바깥에서 전력을 공급해주는 이런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타여자. 분권 뭔가 비슷하잖아요. 이 부분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 이렇게 생기면 그래서 타여자하고 분권은 비교적 속도 변동이 적은 편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 직권 전동기 식과 이 속도에 따른 식, 분권 전동기의 속도에 따른 식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뭐 어디 모임 같은 데 가서 내가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한턱 쏠게 해가지고 내가 직접 다 낼 때가 있죠. 그치? 내가 다 쏘는 거야. 그 밥값을 직접 다 쏠 때 아이가 직접 쏠 때가 있고 또는 모임을 갔는데 누가 내야 되나 이렇게 뭐 주저할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가 n분의 1 한다 그러죠. n분의 1 우리가 일본 말인가요? 분파이 한다 그러죠. 분파이 이렇게 분파이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직접 다 낼 때는 그치? 뭐 천천히 내든 늦게 내든 상관없는데 그렇죠. 분파이 할 때는 뭐 정해져. 야 밥 먹었으니까 다 10,000원씩 걷어 이렇게 그럴 때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보면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걷게 되는데 내가 낼까 말까 이렇게 고민할 때는 속도가 빠를 수도 있고 좀 주저할 때도 있죠. 그래서 여기 직권은 내가 직접 낼 때, 아이가 직접 낼 때 그때는 이 속도 조절이 상당히 이루어진다 그 얘기죠. 그렇지? 한 번에 확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적미적 하다가 내가 낼 수밖에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분파이 할 때는 그렇죠. 얘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야 오늘 뭐 다 10,000원씩 내기로 했는데 뭐 미적미적 할 이유가 없죠. 속도가 정해진 그런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서 자 내가 직접 낼 때는 얘는 속도가 어떤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낼까 말까 막 고민도 하다가도 오늘은 내가 빨리 내버려야지 그럴 수도 있고 이 분권 전동기 분파이일 때는 얘는 비교적 정속도 그쵸? 야 10,000원씩 내 해서 그냥 특별히 속도 변화가 없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 점이 있죠. 자 이거 기억을 해보고 여기 직권 전동기는 여기 V5고요. 분자에는 V-IARA 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억지 같지만 이렇게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자, 뭔가 이거 좀 길어졌네요. 자, 다음 강의에서 이제 토크 특성으로 가보겠습니다.